안녕하세요, 광텐더입니다. 오늘은 조주기능사 필기 2강입니다. 바로 증류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증류주는 말 그대로 끓여서 만든 술입니다. 에탄올은 한 78.3도 정도에서 끓어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알코올인. 그렇기 때문에 약 한 80도 정도로 온도를 올려서 기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냉각을 해서 액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증류라고 합니다. 보통 증류를 한번 할 때마다 알코올 도수가 두세 배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고도수의 술들을 증류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단식 증류가 있고요, 연속 증류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단식 증류 같은 경우는 한번 증류를 할 때마다 다시 액화된 원액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갑니다. 시설비는 싼 대신에 생산비가 많이 들어요. 수작업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맛과 풍미는 좋겠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굳이 비싸지만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 증류, 발효된 술을 한번 딱 넣으면 지 알아서 여러 번 증류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저렴하고 대신에 맛과 향이 좀 떨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그레인 위스키나 아니면 보드카, 럼 같은 것들을 연속 증류를 해서 생산을 해요. 일단은 대표적인 증류주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가장 먼저 위스키가 나옵니다.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곡물로 만들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재료에 따른 위스키를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몰트 위스키가 있어요. 여기서 몰트는 싹을 틔운 보리, 즉 메가를 의미를 하는데, 보통은 단식 증류로 만들고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뭐 맥켈란, 글렌피딕, 글렌리벳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리 100%, 즉 메가로만 만든 거는 몰트 위스키, 그 다음에 여러 곡물을 섞어서 만든 거는 그레인 위스키라고 합니다. 보통 그레인 위스키는 연속 증류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몰트 위스키, 즉 보리로만 만든 위스키와 곡물을 섞어서 만든 그레인 위스키를 두 개를 섞었기 때문에 블렌디드 위스키가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발렌타인, 조니 워커, 시바스 리갈 같은 것들이 있죠. 몰트, 그레인, 블렌디드 이 세 가지 종류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나라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일랜드 위스키인 아이리시 위스키, 대표적으로는 제임슨, 부시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위스키를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고요. 뭐 조니 워커, 시바스 리갈, 뭐 로얄 살루트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만든 거는 아메리칸 위스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옥수수가 51% 이상 들어가는 버번 위스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네시주에서 만드는 테네시 위스키, 대표적으로는 잭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에 호밀이 51% 이상 하는 라이 위스키, 여기서 라이가 호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가 무려 80% 이상 들어가는 콘 위스키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든 캐네디언 위스키, 대표적으로는 크라운 로얄, 캐네디언 클럽 등이 있습니다. 캐나디언 위스키는 자주 나와요. 크라운 로얄이나 캐네디언 클럽은 문제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캐네디언 위스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류주는 바로 럼입니다. 럼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일단은 사탕수수, 그리고 당밀이 원료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숙성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라이트 럼, 말 그대로 투명한, 숙성되지 않는 럼을 라이트 럼 혹은 화이트 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미디엄 럼은 볼드 럼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식용 캐러멜로 색깔을 입히거나 혹은 숙성을 해서 색깔을 만듭니다. 그 다음 헤비 럼 혹은 또 다크 럼이라고 해요. 맛과 향이 진하고 짙은 갈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뭐 하바나 클럽, 마이어스, 바카디, 캡틴 모건, 론자카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이에요. 진. 세 번째 증류주는 진인데, 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교수님이 주정에다가 주니퍼베리라는 열매를 보수씨앗이나 안젤리카 뿌리 등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우려낸, 어떻게 보면 서양식 당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주니퍼베리, 그리고 또 번역해가지고 뭐 두송자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것들을 우려낸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고든스 탱커레이, 뭐 봄베이 사파이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주니퍼베리 열매, 즉 두송자를 침출한 술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증류주는 보드카. 보드카는 뭐 감자, 고구마, 보리밀, 호밀, 옥수수 다양한 곡물이나 뭐 감자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심지어 뭐 타피오카 같은 것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연속 증류를 해서 거의 95%짜리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얻어내요. 그거를 또 자작나무 활성탄에다가 20-30번 정도 여과를 해서 만드는 이런 증류주를 보드카라고 합니다. 보드카의 특징은 무색, 무미무치, 맛과 향과 색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대표적으로는 앱솔루트, 캐틀원, 스미노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류주는 데킬라입니다. 이 데킬라는 일단은 원산지, 만드는 나라는 멕시코예요.
멕시코에서도 데킬라 지정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원료, 바로 재료는 아가베라는 식물입니다. 번역하면 용설란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데킬라 같은 경우도 숙성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숙성시키지 않은 거는 뭐 블랑코라고 부르고요. 화이트 또는 실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크통에서 2-3개월 숙성시킨 거는 레포사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크통에서 1년 이상 숙성시킨 거는 아네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숙성시킨 거는 엑스트라 아네호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뭐 클럽 가서 드셔보셨던 뭐 호세쿠엘보나 파트론, 사우자, 돈 홀리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킬라의 친구로 메즈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즈칼은 뭐냐면 데킬라 지역 이외에, 그리고 사실 데킬라는 블루 아가베로만 만들어야 돼요. 아가베 품종 중에서도 블루 아가베로만 만든데 그 이외의 아가베 품종으로 만든 것들은 메즈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증류주인 브랜디예요. 브랜디는 일단 재료는 포도로 만들고요. 만약에 포도 이외의 과일로 만든다면 앞에 과일 이름이 붙습니다. 사과로 만들었으면 애플 브랜디, 체리로 만들었으면 체리 브랜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사과로 만든 브랜디 중에 프랑스에서 만드는 깔바도스가 유명합니다. 사과 브랜디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디 등급이 있어요. 브랜디는 등급이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등급을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헤네시 등급이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헤네시사의 등급 표현을 외워두면 좋습니다. VO는 15년, VSO는 15에서 25년, VSOP는 25에서 30년, 엑소는 45년, 엑스트라는 70년 이상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랜디에서 꼬냑이라는 게 있는데, 이 꼬냑은 뭐냐면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만드는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부릅니다. 지역적 조건이 붙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프랑스 아르마냥 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아르마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언급을 했죠. 사과로 만든 브랜디인 애플 브랜디 깔바도스,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생산되는 사과 브랜디로 깔바도스도 가끔 나오고요. 그라빠, 와인 쪽에서 한번 언급이 됐죠. 이 그라빠는 이탈리아 브랜디로 와인을 만들고 남은 그 포도 찌꺼기들을 증류를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 그라빠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증류주는 아쿠아비트,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술이에요. 보통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감자를 메인 원료로 만드는 증류주고요. 투명해요. 투명하고 이제 이 아쿠아비트랑 같이 묶여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술들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아쿠아비트 이렇게 4개가 생명의 물이라고 지칭되는 술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오드비가 있어요. 오드비 역시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고요. 과일로 만든 알코올성 음료, 그러니까 술이죠. 과일로 만든 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드비라고 합니다. 체리로 만든 키르슈, 그 다음에 살구로 만들었으면 애프리콧, 그 다음에 라즈베리는 프람부아즈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오드비라는 술도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증류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은 부분에서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항상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시험은 전범이기 때문에 공부는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시간이 부족하면 꼭 외워두셔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증류주에 관한 공부를 마쳐봤습니다.